안녕하세요. 오늘은 취미 드러머들이 가지면 좋은 마음가짐과 저의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전공자가 아니라서 어떤 스킬적인 면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도 취미로 드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저와 똑같이 취미로 드럼을 치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지 제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드럼을 취미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오래 드럼을 즐기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5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비전공자다. 드럼 연주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인의 대부분은 위플래시가 떠오르실 겁니다. 배우면 나도 저 정도는 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실 텐데요. 사실 취미 드러머 중에 위플래시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진짜 그냥 천재인 거고요. 물론 죽어라 연습하면 연주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느낌은 확연히 다를 겁니다. 제가 위플래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영역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 전공자분들은 위플래시를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그 그루브나 그 느낌에서 색깔만 다를 뿐일 겁니다. 우선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빠르고 현란하게 친다고 해서 무조건 드럼을 잘 친다는 것은 아니에요. 거장들 중에는 이렇게 빠르게 치는 연주 말고 본인의 느낌과 색깔 그리고 깊이가 어나더 레벨인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게 더 어렵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공자들의 수준을 기준으로 이 작고 배우려면 중간에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전공자들은 사실 인생을 드럼으로 이렇게 정하신 분들이죠. 인생의 길을. 그래서 절대적인 연습량의 차이가 일반 취미 드러머 분들하고는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습하는 난이도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이겠죠. 이 전공자분들은 보통 중학생부터 혹은 늦어도 고등학생 때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최소한 6시간 이상 거의 쉬는 날 없이 연습을 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같이 이렇게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고 일 마치고 나면 그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수업 시간을 포함해서 많아야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포인트는 저희는 비전공자임을 인지를 하고 대신에 꾸준히 드럼을 칠 수 있는 선을 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목표가 필요하다. 제가 첫 번째, 저희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전공자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 게임도 너무 쉬우면 금방 지루해지고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잖아요. 항상 뭔가 조금은 어려운 난이도가 있어야 흥미가 생기고 레벨도 올라간다. 그렇게 돼야 게임을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취미로 드럼을 치더라도 어느 정도 높은 목표와 긴장감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한 상대적인 쉬운 목표는 다들 가지고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요. 내가 음악 몇 개를 멋지게 연주해보고 싶다. 혹은 어떤 무대에 서고 싶다. 지인들 앞에서 이렇게 실력을 뽐내고 싶다거나 이런 목표들은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이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한테는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아무튼 저는 이렇게 본인이 선택한 조금 낮은 목표를 나아가서 어느 정도 높은 목표를 하면 내가 조금 버겁다고 느낄 정도의 목표도 설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서 말한 보통 쉽게 설정하는 목표들은 한 1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드럼이라는 악기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그 제한이 다른 악기에 비해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드럼을 배우신다는 것은 사실 단기적으로 끝내려는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빨리 그만두는 분들은 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쉬운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실 텐데
문제는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 드럼을 배우기 시작할 때 세웠던 목표가 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해 보는 것이었거든요. 악보 없이 한 5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요.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좀 여러 사람들과 합주를 해보는 것이었는데 한 1년 정도 됐을 때 저 직장인 밴드에 가입을 해서 지금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 쉬운 목표는 저는 이제 달성을 하게 된 셈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연주하는 영상을 녹화를 해서 딱 봤는데 정말 그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악보 배우면서 뭔가 조급하게 따라가는 그냥 뭐 뚱땅거리는 모습만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 이후로는 한 몇 달간 정말 무지성으로 그냥 쳤습니다. 뭐 잘 치는 것 같지도 않고 스스로 연주에 엄청 불만이 많이 생겼고 재미도 없어졌어요. 저는 사실 드럼을 좀 꾸준히 평생 치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그 상황이 오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조금 제가 버겁다고 생각할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하게 되었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 제가 정했던 높은 수준의 목표는 제가 세 번째 마음가짐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항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기와 디테일이 중요하다. 앞서 말한 이 세 번째 항목은 제가 앞서 말했던 그 높은 수준의 목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정했던 높은 수준의 목표랑요. 제가 제 영상을 보고 충격을 먹은 이후로 기본기부터 다시 다지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전공자들이 알려주는 기본기에 대한 수준 높은 영상들을 진짜 많이 참고했어요. 그리고 그 드럼 교본 중에 유명한 기본서가 있더라고요. 그걸 검색을 해서 한동안 정말 일주일에 하루 한 2시간씩 거의 한 4일에서 5일 정도를 계속 꾸준히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그 저의 높은 수준의 목표는 그래도 취미 드럼자 중에서 기본기와 디테일이 상위 10% 안에 들자 였습니다. 사실 10%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주위에 드럼을 치는 사람, 그리고 학원에서 치는 사람, 혹은 유튜브에서 뭐 취미로 드럼 치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봤던 영상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잘 쳐보자 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기본기와 디테일을 한 4개월 정도 였나요? 한 5개월 정도 꾸준히 연습하는 도중에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학원에서 갑자기 저한테 취미 드럼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 친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저는 뭔가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분이 좋고 감사했습니다. 뭐 물론 그게 뭐 그냥 하신 말씀이실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저는 스스로도 제가 조금 더 많이 발전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때 느낀 게 아무리 취미라고 해도 높은 수준의 드럼 연주를 참고하면서 이게 항상 더 높은 지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발전하는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이게 똑같이 흉내 낼 수는 없어도 어찌되었든 항상 지금의 저보다 더 발전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본기의 디테일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갈수록 본인의 이전 실력의 문제점들이 스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퀄리티가 좋은 연주가 가능하게 되고요. 저는 사실 기본기와 디테일을 처음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시작했어요. 나중에 되어서 이제 고치려고 하니 이제 그게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건이 된다면 뭐 디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본기만큼은 처음부터 꾸준히 다지면서 올라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파른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생님을 믿고 따를 것. 이게 처음 드럼을 배우는 대부분 그 루트는 아마 실용음악 학원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실용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하듯이 실력도 다르실 거고 교수법도 다 다르실 겁니다. 물론 제가 감히 선생님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 마음이 이해하거든요. 이왕이면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실력이 좋고 나의 성향과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건 운의 영역이에요. 운.
사실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는 사실 크게 걱정을 않으셔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백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영어 초보가 예를 들면 영어 초보가 1타 강사의 수업을 들어야만 토익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운동 초보가 반드시 수상 경험이 있는 보디빌더에게 운동을 배워야만 몸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드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생님이시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동네 학원에 들어가서 배웠거든요. 사실 시설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드럼 세트도 한 개뿐이고 제가 연습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근처의 학원이 거기 한 군데라서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 우선 가서 신청을 했죠. 근데 정말 정말 재밌게 배웠습니다. 우선 제가 배우려는 열정이 선생님께 엄청 전달이 잘 되었는지 정말 잘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때 당시에 제 고급 스킬은 제가 받아들일 깜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 리듬하고 드럼 연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개념을 배우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연습하고 실천했습니다. 이거 제가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개인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전자드럼을 통해서 했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선생님이 계신 곳 대신에 딱 1대1로 가르쳐 주는 곳이라면 어떤 선생님이시든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드러머로서 고민을 누구보다 다 먼저 겪으신 분들이라서 우리들의 실력, 문제점, 잠재력 이런 거를 그분들은 다 파악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기는 다 출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말고 믿고 따르면 실력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똑같아요. 내가 뭔가 더 배우고 싶어 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생님은 더더욱 신경 써서 잘해주실 겁니다. 그 이후에 따로 더 배우고 싶은 정도가 되면 그때 적정한 선생님 혹은 스승님을 찾아가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선생님에게 배울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90% 즐기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즐겨야 합니다. 이 고통이 되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90% 즐기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10%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100% 즐거운 거는 사실 제일 처음 순간이고 그 뒤로부터는 즐거움이 감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처음 드럼 세트에 올라가서 드럼을 쳐볼 때 저는 그 희열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시간이 좀 지날수록 재미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될 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왜 이걸 계속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이렇게 지루한 연습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어떠한 부분이 막혀서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게 무조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점들이 나의 흥미를 크게 떨어뜨릴 정도가 된다면 사실 취미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0%는 항상 즐거울 수는 없다. 항상 즐거울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신에 10%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하신다면 정말 즐거운 취미 드럼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되는 즐거움이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취미로 드럼을 배울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드럼을 배울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즐거운 취미 드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